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어, 어느덧 시간이 2월 중순을 넘어서 2월 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기온도 많이 올라가서 기온도 이제 매일매일 영상권에 위치하고 있고 조금만 더 있으면 금세 봄이 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도 이렇게 봄이 좀 더 오래 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시장이 이번 한 주는 위로 아래로 좀 멀미날 정도로 급등락이 지수 측면에서도 강하게 나왔던 그런 한 주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다음 주 어찌 보면 중요한 일정이 한 두 가지가 정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매번 쉬운 시장은 없지만은 일단 제가 보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뭐 시간적 주기론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이슈 거기에 더해서 뭐 시장의 위치를 봤을 때는 주 후반이 갈수록 시장은 조금 밀리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시장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본 뼈대를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좀 놓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 유튜브에 보니까 뭐 방향성에 대해서 뭐 현금화를 하는 게 좋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틀렸다 맞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 계좌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보다 더 좋은 의견이 있고 저보다 더 시장을 보는 식견이 더 넓으시다면 과감하게 지금 시장에서 풀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내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은 항상 일방적으로 오르기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떨어지기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나마 올해 시장의 다행스러운 점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과도하게 하락했던 과도하다라기보다도 장기간에 걸쳐서 1년 6개월간에 걸쳐서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 반작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반작용을 위해서 얼마나 횡보의 기간을 가져야 될지 그 부분이 저는 몹시 궁금하고 시장이 그러다 보니 급락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 증시는 박스권 시장을 목표로 박스권에 맞는 매매를 지속해서 나간다면 절대로 손실을 크게 보는 시장은 절대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간마다 내가 과도하게 올라있는 급등주를 좀 피해가면서 시장에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군들 뭐 예를 들어서 좀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을 뭐 미리 잡아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저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좋은 시장이라고 여전히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욕심의 크기에 따라서 급등한 종목을 매일 수익을 내고 싶어서 쫓아다니는 흐름으로 간다면은 지금의 시장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점만 우리가 조심을 하고 계좌 관리에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좋은 시장 연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3월달 기대되는 종목이 있어서 하나 카페에 발굴해 놨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런 종목군들을 찍어서 올려놓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손절도 없는 종목이고 그런 종목군들을 기다려서 적절하게 수익을 내도 저는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장의 시간적 주기론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시장은 상승보단 주반으로 갈수록 급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즉 공격적인 매수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된다. 지금 뭐 매수를 하더라도 내 시드 안에서 몇 프로 정도 계속 뭐 과도하게 급등하지 않은 종목 안에서 좀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그냥 종목에 집중하면 큰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시장이 급락해도 가는 쪽은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반 비증시 보면은 일단 뭐 테슬라 미국의 빅테크로 대표되는 종목 중에 테슬라, 뭐 메타 정도만 좀 살아 있을 뿐 나머지는 뭐 IT 반도체 다 밀렸고요. 뭐 구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밀렸고 에너지 섹터 전반적으로 크게 빠지면서 산업재 쪽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산업재 인프라 쪽 뭐 튀르키예 이슈도 있고
거기에 이제 미국의 추 이슈도 좀 있고 미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이슈도 있다 보니까 산업재도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신고가를 치면서 금요일날 보면 현대건설기계라든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전력계통의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시장이 안 좋아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어요. 거기에 철강까지. 이 모든 부분에서는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최근에 철강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요일날 미 증시가 일단은 1.7%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죠. 나스닥이. 그리고 금요일날 이 저가를 시가 개파락 이후에 저가를 좀 올리면서 끝났지만은 이 하락을 돌리는 모습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미 증시가 이제 뭐 상승 추세로 돌았다 뭐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고요. 점점 강해지는 매파의 기운. 네, 우리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시황적인 측면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지금 거시적인 지표를 봤을 때 이 CPI 지표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점점 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옴과 함께 원래는 이게 100%였습니다. 100%였던 게 81%로 내려오고 이게 픽스텝이죠. 픽스텝 가능성이 18.1%로 올라가면서 시장이 약간의 주춤하는 모습도 있고요. 이거는 미국의 2년물 단기 국채의 차트인데요. 어느덧 올라와서 이게 쭉 빠지면서 시장이 올라왔는데 최근 보면은 이게 지금 올라가는데 시장과는 역행을 하고 있죠. 시장과는 역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뚫고 올라갈 때 어떠한 현상이 작용을 할지. 그 다음에 원달러 한 줄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날 장중에 1300원을 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락에 대한 되돌림 파동에서 끝나고 죽어줄지 아니면 여기서 지속적으로 올라갈지 여러가지 지금 변곡점에 다 있는 시장입니다. 환율도 그렇고요, 국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국내 지수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다 변곡점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는 이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날 국내 증시 보면은 상황을 보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2차 전지 섹터가 목요일까지는 굉장히 하드 캐리를 하면서 시장을 올라갔다면 금요일날은 2차 전지 섹터가 시장을 굉장히 하드 캐리하면서 끌어내렸던 시장의 모습이겠죠. 에코프로가 장중 마이너스 9%, LNF 등 할 거 없이 2차 전지 전반적인 모든 종목군들 다 빠졌고 시장 그랬습니다. 좋지 않았고요. 자, 제가 말한 하락의 주기에 대한 부분은 이 차트를 넓게 키워서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정확히 이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30일부터는 조심하겠다. 그 이후에서는 고점을 넘지 못하고 지금 있는데 정확히 변곡점입니다. 이거는 주식에서는 가격 이론도 있고요. 대칭 이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에 대한 논리도 있는데요. 시간적 이론도 굉장히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시장에 이런 주기론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올라가더라도 지금은 횡보의 기간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 횡보의 기간을 얼마나 가질지에 따라서 시장이 급등을 할지. 횡보가 굉장히 길었다 치죠. 예를 들어서 한두 달 횡보를 하고 그게 돌파가 되면 강력한 돌파 시그널이 되는 거로 봐야 되고요. 횡보를 하다가 지금 내려와 버린다 그러면은 박스권 하단을 이 아래에서 잡고 가고 싶구나, 큰 틀에서 박스권을 좀 길게 가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저는 시장을 이해하고 바라볼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지수는 신도 못 맞히는 영역이고요. 개인적인 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수에 대해서 너무나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함께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더할 나위 없이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 지수만 단순하게 뭐 캔들로 뭐 올랐다 떨어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거시적인 환경에서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지수가 흔들릴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석을 하고 잠재적으로 어떤 부분이 시장에 노출이 됐을 때는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구나, 반대로 어떤 부분이 시장에서 해소가 되면 올라갈 수도 있구나 라는 게 우선이지, 지수의 캔들과 뭐 이런 거는 다 후행적이다, 누구든지 만들어 버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심을 해 보시면 됩니다. 금요일날 핑퐁이죠. 핑퐁. 뭐 목요일날은 상승 종목수 1100개, 그 전날은 뭐 하락 종목수 1300개, 그 전날은 상승 종목수 1200개. 이건 매일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시장이. 금요일날 시장도 코스닥 이쪽에서
좀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2%뭐 이렇게 밀리면서 사실은 시가 개파락 이후에 아침에는 또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개파락하고 올라왔던 것은 보통 그래요.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고 개파락을 심하게 맞았기 때문에 쭉 끄집어 올렸다가 팔아먹기 위해서 올렸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매매를 끝내면은 이런 날에는 매매를 주의하는 게 저는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이고요. 지금 보면 네, 미수가 좀 많이 급증을 했네요. 최근에 미수가 좀 급증을 하고 고객 예탁금은 정체된 가운데 신용융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한 18조 가면은 저는 신용을 한번 부러뜨리려고 급락 한번 시키겠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자, 내용 보죠. 지난 한 주 그래도 지수가 지속 우상향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좋은 모습을 보였다면 이번 한 주는 고용이나 물가 지표, 소매 판매 등등 각종 경제 지표 발표에 하루 건너 급등과 급락이 오가면서 시장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또한 시장 참여자들도 방향성이 서로 더 간다는 쪽과 급락이 나온다는 쪽으로 갈리고 있는 과정 속 변곡점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볼 수 없는 시장이구나 판단하고 시장을 봐야 될 시점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밤 미 증시는 다우는 그런대로 반등하며 인프라 섹터 등의 강세에 반등한 반면 나스닥의 경우 테슬라의 모델 Y 완판 소식 및 마스터 플랜 3 3월 1일 발표 앞두고 그 기대감이 남아있어 그런지 테슬라의 강세를 제외하면 나스닥의 기술주 대부분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특별히 좋은 것은 없어 보입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를 보면 목요일 에코프로의 전환사채 전환 이슈에 이미 2차전지 양극재 쪽에 차익 매물 암시가 나온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2차전지 내에서 순환매가 도는 모습은 있었기에 2차전지 섹터 전부 하락을 했구나 하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이 오른쪽 어쩔 수 없이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정도 판단하면서 조정을 충분히 기다리면서 저는 이쪽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다 뚫어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면서 눌림이 온다면 눌림으로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요. 지난 2월 시장을 이끈 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2차전지 양극재 기업들의 폭발력이었고 포스코 케미칼발 수주와 IRA, CRMA 유럽 관련된 법에 대한 기대감과 성장성 그리고 테슬라의 힘에 의한 상승이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CRMA 국내에도 또 비슷한 이 자원관련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보니까 폐배터리 쪽과 유럽의 공장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2차 전지 내에서는 있어 보이니 이 점 참고하여 유럽 헝가리 쪽 공장 보유 기업들을 잘 찾아보시면 여기에도 해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테마로 보면 AI와 로봇 먼저 AI의 경우 기존 대장 제외 전부 저는 안 봅니다. 올라도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인 관점이나 테마가 죽어도 대장은 반등은 해주는 것이고 후발은 그냥 끝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죽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AI 종목군들 어느새 테마군을 제가 대충 정리해 보니까 40개가 넘더라고요. 그 40개에서 여러분들 40개 종목 다 볼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해요. 못 봐요. 보면 단 하나도 매매를 못합니다. 그냥 그 안에서 대장주 3-4개 정도만 뭐 추적 관찰을 하지 안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올라갈 때는 이게 이제 뭐 순서를 의해서 올라가잖아요. 뭐 1번 레인 말, 2번 말, 3번 말, 4번 말, 5번 말이 올라간다. 각각 따로 이 올라갈 때는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몰리면서 올라가지만은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집니다. 같이 떨어지는 종목을 이 분산된 작업이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다 떨어지고 있는데 몇 개 종목은 올리는 건 가능하죠. 그거는 대장주만 올리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테마에 소멸을 되는 과정 속에서 올라갈 때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절대 후발주자들은 눌림에서 공략 대상에도 넣어버리면 안 된다 라는 게 이 주식 통념에서 나오는 거고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물려버리면 계좌 녹는 거는 눈삭할 때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점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AI에 여러분들 더 나올 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챗봇도 나왔고 빙에 오픈 AI 그 챗봇도 붙었고 뭐
구글의 바드가 훌륭하게 나오면 뭐 그것도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겠죠. 자, AI가 나중에 조금 더 움직인다면 그러니까 텍스트에서 음성으로의 변환이 가장 센 재료 같습니다. 이 외에는 더 큰 재료는 아직까지는 제 눈에 보이지 않네요. 왜냐면 이제 자동차라는 게 있잖아요. 미래 모빌리티에서 내가 AI한테 말을 하면 차 안에서 AI가 말로 뭔가를 딱 정리해서 말을 해준다. 이건 아주 혁신이겠죠. 그런 부분이 좀 더 이제 시장에서 부각된다면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로봇은 저는 SBB 테크만 일단 보려고 합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이 급락하면 한번 볼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일단 조금 조정을 기다리면서 보는 게 좋겠다 싶고, 산업의 성장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생각은 동일합니다. 감속기만 본다라는 것은 같이 커져가야 되는 시장 안에서 현대가 해도 삼성이 해도 LG가 해도 두산이 해도 감속기는 들어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수의 기준이 중요하겠죠. 어느 시점에서 내가 어떠한 포지션으로 어떤 자리에서 볼지, 지금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2달, 3달, 4달, 5달, 6달 뒤에도 이 종목만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이 종목만 보는 게 맞고, 이 종목이 성장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추적 관찰을 계속 하다 보면 또 하나의 기회가 계속 나오겠죠. 네, 지금 고점이고 뭐 저점이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서 들어갈지 뭐 그런 거 전략을 잘 짜보면 이 안에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겠죠. 그 외 최근 시장을 보면 SM, 메디톡스 이런 기업 관련된 분쟁 이슈라든지 경영권 분쟁, 그리고 뭐 탈모, 스펙주들 상승이 있는데, 스펙주의 상승은 따로 언급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라이브 방송을 제가 오늘 밤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생각은 하려고 생각했는데 하게 되면 이야기하고요. 이쪽 대박인 것 같아요. 예, 중간중간 일정에다가 다 공유를 드릴 텐데, 지난번 이제 스펙 재상장을 했던, 스펙 합병 상장을 했던 종목군들이 매우 세게 갔던 이력들 등이 이제 차곡차곡 좀 쌓이는데,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온다면 스펙주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신 밸런스, NH, 교보시포 등 최근에 움직였던 스펙들은 다 이유가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VR 관련된, 그리고 뭐 현대 투자했던 종목, 그 다음에 LG 엔솔에 뭐 납품하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 등등이기 때문에 대기업과 연관된 스펙주들이 조금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시향을 정리하면 이번 주 수요일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PC 이 물가 지표가 공개가 되는데, 연준이 중요시하는 지표겠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시장은 조금 더 격하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CPI 때는 사실은 지수가 올랐어요. 지수가 오르고 그 다음날 또 박살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PC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리스크를 항상 질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게 또 시장의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심상치 않은데 일본 BOJ 신임 이제 그 총재로 될 사람이 곧 있으면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엔케리 청산에 대한 우려감은 시장에 여전합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일본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미 정해진 이슈라고 한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해진 이슈라고 한다면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보고 시장은 조심해서 볼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 뭐 탈모, 지금 이 현상 같던 안트로젠, 바이오니아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는 이 친구들은 눌림인데, LNF 솔루스 첨단 소재, 이 테슬라 직납하는 회사들이죠. 배터리 내재화 이슈, 저는 이 내재화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재료가 될지 어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테슬라발 내재화 플러스 알파로 헝가리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헝가리 이제 유럽의 이 전력 비용 급증에 따라서 실적이 안 좋아졌었는데, 이 천연가스가 전쟁 이전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전력 비용이 많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네, 기저효과에 의해서 전력비 절감까지 플러스가 된다면 실적에 급격한 우상향 기조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 월요일날 뭐 매수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아마 볼 것 같습니다. 그다음 폐배터리 쪽 잘 봐야 되고, 리튬 쪽도 미래나노텍 목요일날 말씀드렸고, 저도 매매를 금요일날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괜찮은 것 같고, MWC가 27일부터, 그리고 소니 VR이 22일 출시입니다. 뭐 이쪽은 지금 약간은 조금 바로 가기는 어려워요. 약간은 바로 가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좀 잘만 사면 물려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다 해줄 섹터지 않을까 싶고요. STO는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고, 보톡스 시간 외에서 이제 대웅제약 가처분 집행 정지 인용이 나왔습니다. 500억 공탁금을 걸고, 500억 공탁금을 걸고 일단은 가처분이 집행 정지가 인용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또 이슈가 좀 되긴 하겠죠. 제가 바라보는 거는 이 소송보다도 이 감염법 예방법 관련해서 국회 통과 여부가 저는 더 크다라고 봅니다. 3월 달에 있는데요. 그 재료 한 방이면 이 가처분이고 나발이고 다 깨버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매톡스 하락 많이 하면 저는 매수 관점을 보고, 금요일 날 물량은 거의 대부분 줄어놓은 상태로 일단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제주은행은 계속 관심인데, TF 회의가 아마 있을 거예요. 목요일인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관점에서 또 많이 밀리면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지수는 아까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종목군들 보죠. 대형주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일단은 삼성전자 관심은 없지만 지금 시장에서 지수랑 똑같은 영역을 보이고 있고, 자꾸 막힙니다. 삼성전자가 자꾸 막혀요. 이런 구간에서 자꾸 막히죠. 강력하게 21선을 지지를 하는데, 이게 이제 21선이라는 게 이 20일 이동평균선의 평균이잖아요. 이 기간에 아마 평균값인데,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 이게 꺾입니다. 꺾이면 지금은 21선이 지지지만 앞으로 21선이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빠지게 되면 나머지도 다 영향을 받겠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그닥 모양새가 좀 안 좋고요. 삼성 SDI 모양새가 그닥 좋지 않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금요일날 시가관심 종목이었고 모양이 너무 좋습니다. 조정시 매수 관점입니다. 철강주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중국의 철강값까지 올라가서 철강과 리튬 플러스 알파가 돼서 나쁘지 않네요. 그러다 보니 금요일날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런 동국제강, KG스틸 전반적으로 다 움직이는데, 시크니컬 업종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바닥에서 신기하게 효성화학도 같이 움직였는데요. 일단은 효성화학이라는 종목은 관심을 가지고 조정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이제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대바닥권에 내려와서 대량의 거래를 체결했고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움직였는데, 여기서 헤드앤숄더, 역 헤드앤숄더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첫 대가리를 들었다, 머리를 들었다 라고 본다면, 장기평선까지 밀리겠냐? 뭐 장기평선 밀리면은 뭐 그 자리 보면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봐도 되겠죠. 뭐 이런 갭이 있으면 좀 밀렸을 때 뭐 분할로 본다면 뭐 그렇게 손실 보겠습니까? 20% 올랐어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형주 중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신고가를 쳤어요. 이게 오랜 박스권을 지금 뚫었는데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이 앞에 아주 옛날에 있는 매물대가 있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 자리를 뚫었다. 이거 생각지도 못하는 급등주가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량의 수주가 이때도 많았었죠. 뭐 사상 최대 수주 뭐 이렇게 수주가 많았었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쪽도 있고 뭐 수소도 있고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저는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관점에서는 현재 포스코, 삼성 엔지니어링 보고 있고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 의미 있는 매물대를 지금 권리락하면서 강력한 윗꼬리를 뚫어버리는 모습에서 급등으로 가버릴 수 있는 차트가 들어갔다 정도로만 봅니다. 근데 얘는 좀 애매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좀 더 좋아 보인다 생각이 드네요. 2차전지, 에코프로
당연히 블록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밀린다면, 밀린다면 저는 아마 18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봐볼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도 이 위 구간에서 좀 버티는데 이제 전환사채 이슈가 없다 보니까 얘는 오히려 잘 버티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매매할 생각은 없고요. 나노신소재도 많이 밀린다면, 많이 밀린다면 뭐 11선 언저리에서는 한번 관심은 가지고 봐볼 생각이고요. 자, 리튬 쪽에 미래나노텍이 차트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윗꼬리를 돌파할 때 돌파 매매로 들어가면은 괜찮죠. 저도 미래나노텍은 매매를 좀 했었고요. 여기서 한 4% 정도 이상 수익이 났었는데 이게 기다렸다가 여기서 털려버리는 바람에 물량을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뭐 아침에 이제 19,500원 정도에 들어가가지고 올라갈 때 이제 이 구간에 이제 저항이 좀 걸쳐 있어가지고 저항에서 일부 좀 판다 생각하고 좀 봤더니 털려서 뒤늦게 좀 조정에 들어가서 차익 매도를 하고 일단은 마감을 했는데요. 내일장도 저는 미래나노텍을 아마 매매를 좀 관심 있게 볼 생각입니다. 미래나노텍도 이런 의미 있는 구간들이 몇 개 있습니다. 거래도 많이 터졌고 리튬 쪽에서는 지금 확실하게 좀 돈을 벌고 있는 게 미래나노텍의 자회사 같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하이드로리튬도 자꾸 뭐 한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쪽은 잘 모르겠고. 자,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지금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죠. 조정시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IS 동서가 지금 폐배터리 대장주로 엄청난 거래 대금을 일단은 터트리면서 좀 올라왔습니다. 과거에 이 종목도 끼가 엄청나게 좋았던 종목인데요. 회사의 체질을 바꾸는 이슈가 좀 나왔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에 뭐 시그널 기준봉이 하나 제대로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좀 놓쳤고 목요일날 시간에 올랐던 걸 제가 체크를 못해서 아예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IR 자료를 여러분들 이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상당히 IR을 꼼꼼하게 잘 해놨기 때문에 시장 참여했던 투자자들로 하여금은 괜찮게 느낌을 저는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게 느낌을 받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폐배터리 쪽은 이렇게 봐야 되고 코스모화학도 폐배터리 좀 올라왔는데요. 단기에 또 강하게 슈팅 두 번 줬으니까 조정으로 눌림 나오면 봐야죠. 뭐 눌림 나오면. 그리고 자, 솔루스 첨단 소재 LNF도 그렇고요. LNF가 시간에 뭐 테슬라 뭐 6조 양극재 뭐 공급 이슈로 해서 시간에 좀 떴는데요. 한 110억 정도 나왔는데 일단 뭐 돌파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얘는 좀 질이 안 좋은 게 갭만 뜨면은 밀려버리더라고. 종목이 갭만 뜨면 그날 밀어버리고 갭만 뜨면 밀어버리고 갭만 뜨면 밀어버리고 마이너스 출발하면 올려주고 약간 좀 질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종목이. 일단 솔루스 첨단 소재도 테슬라 과거 직납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직납 관련된 종목이 지금 제 머릿속에는 두 종목 솔루스와 LNF가 있는데 아무래도 LNF의 시총이 낮기 때문에 솔루스의 시총이 낮고 헝가리 공장이 있어서 유럽 IRA 관련된 뭐 CRMA 관련된 이슈도 같이 있다면은 오히려 솔루스 첨단 소재가 한 방이 더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한번 봐보시고요. 봐보시고 자, AI 섹터 좀 볼게요. 셀바스 AI가 일단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챗봇 관련해서 음성 쪽으로는 얘가 그냥 계속 칠 것 같네요. 꺾일 때까지는 얘가 대장인 것 같고 이번에 SK텔레콤에서 또 한다라고 하는데 약간 쌍봉 느낌이 있어서 돌파하면 보려고 생각하고요. 그전에는 많이 밀리면 차라리 이 넥라인을 깨고 부셔서 떨어지면 그때 보는 게 좀 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 어정쩡한 자리인 것 같고요. 종목이 약간 어정쩡해서 들어가기가 애매하고 어정쩡해서 자, 로봇 SBB테크 얘도 이 박스권을 만들지 않을까요? 저는 박스권을 만들던지 아니면 좀 더 밀리던지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금요일날 시크니컬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월요일날도 진행이 된다면, 과거 그런 게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갔을 때 가치주들이 올라가는 시절이 좀 있거든요. 그런 성격에서 시장이 잠시 주춤하면서 가치주를 당기는 모습이 나온다면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겠다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에서 신규 상장을 했던 제이오라는 CNT 도전제 회사죠. 이 종목도 저는 금요일날 매매를 많이 안 해서 이번에 코멘트 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이오도 사실 여기 돌파로 잡았다가 눈꽃망치 먹고 팔았었는데, 정배 들어왔다가 사실은 저는 이 아래 여기에다가 좀 확인하고 살려고 했는데 순간 찍고 올라가서 이 아래 꼬리는 못 잡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여기서 해야 되는데 올라갈 때 약간 불타기 하다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추가 매수 하고 나서 그냥 나머지는 전량 매도를 해버리고 나왔던 것 같아요. 종배 차원에서 좀 들어갔던 종목이고, 제이오는 최근에 스펙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상급등이 좀 많습니다. 대신 밸런스 막 올라가고, NH 스펙 얘도 현대 관련된 이슈가 있는 대여고, 교보 스펙도 마찬가지고 많은데요. 금요일날 생뚱맞게 삼성 스펙이 좀 올라가서 일단 뭐 이거는 그냥 올라가서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아래로 쭉 모아서 빵 해가지고 뭐 이 하락폭이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여기서 여기까지 팔았으니까 여기 밑에서 잡아서 그러면은 마이너스에서 3%한 6% 정도 수익이 났던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세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매매를 좀 했었고요. 메디톡스는 제가 이제 매매를 했었는데요. 지금 대웅하고 메디톡스 이슈가 있죠. 저희도 회원님들한테 이 자리는 넘긴다, 이 자리는 넘긴다, 이제 이때부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살 사람 좀 사서 이 자리는 넘긴다. 근데 29,000원 209,000원, 9,000원 엄청나게 강력한 매물이 있기 때문에 물량 줄여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금요일이기도 해서 일단 그 전에 저는 여기서 물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물량을 좀 가지고 있어서 수익으로 뭐 최고점에서 좀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시간에서 좀 물량을 더 줄여놓은 상태에서 좀 봤는데, 일단 대응하고 이슈가 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대웅제약 이런 차트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음봉이 될 가능성이 저는 더 높지 않나 싶고요. 반대로 메디톡스 관점에서 떨어지면 양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뭐 바로 사고 그런다 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개파락이 나오겠죠. 개파락이 나오면 그 강도를 보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래도 많이 들어왔고, 누가 봐도 상승 추세에 있는 거는 메디톡스가 자리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 추세를 깨기에는 올라왔던 강도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남은 주말 여러분들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한 주 시장 녹록치만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면서 좀 천천히 시장을 보시면서 대응을 한다면 그렇게 무리 있는 시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